네, 그래서 스텝 1에서 넘어가고요. 12번, 네, 스텝 2. 자, 문제에서 소수 p와 0부터 200 사이에 있는 어떤 수 a에 대해서 자연수 a라고 했네요. 루트 pa가 약의 정수가 되도록 하는, 그러니까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서로 다른 a는 5개이다 이랬어요. 자, 이 a가 몇 개인지를 보는 건데요. 예를 들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좀 풀 수 있을 법 같은 거를 좀 접근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그 10번 문제가 여러분들이 내가 지난 시간에도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계획문 2번이랑 사실 동일한 문제예요. 여러분들이 잘 서술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중에 이제 루트 12n을 자연수가 되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러면은 12를 소인수분해 하면 2의 제곱 곱하기 3이기 때문에 n이 해줘야 되는 게 3이 하나 있고 그게 뭔가의 제곱수가 뒤에 붙어 있어야 하죠. 그러면 얘가 내가 n에 대한 범위를 안 주면은 당연히 한도 끝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3, 12, 27 이렇게 다 될 거 아니야, 그치? 근데 내가 여기서 이거를 뭐 30까지 n은 30보다 작다 이러면 3개일 거고요. 그 다음에 n이 50보다 작다 이러면은 뭐 더 쓸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n이 100보다 작다 이렇게 했을 때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5가지가 되는 상황을 A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눈에는 다 문자밖에 안 보이니까 어려운 거죠. 애초에 여기서 말하는 소수는 1과 자기 자신만의 약수로 가지는 자연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소수 P 혼자 있는데 얘가 제곱일 리가 없잖아요. 여기에 그냥 2, 3, 뭐 5, 7 뭐 이런 거 들어간다고 생각해보시면은 A가 해줘야 되는 건 P가 일단 짝꿍이 소수인 짝꿍이 있어줘야 되고요. 지수 짝수로 맞춰줘야 되니까. 거기에 무언가의 제곱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만족하는 게 5개라는 거잖아요. 당연히 작은 것부터 올 거기 때문에 여기 0부터 0 이상 0보다 크다 갔으면 작은 것부터 올 거죠. 그러면은 이런 형태들이 A로 될 수 있는 것들이네요. 이렇게 5개까지가 된다는 거예요. 5개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6번째는 안 된다라고 보셔야겠네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왜 안 됐겠어요? 이것 때문에 끊긴 거겠죠? 예. 200을 넘어가니까 얘는 못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A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이 5개다 라는 걸 본 건데 강연아 너만 엎드려 있었어. 그래서 물어봤어. 자, 근데 여기서 이게 왜 6제곱은 안 됐지? 여기 얘는 200을 넘었던 거죠. 아, 그러면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25P는 이제 200 안쪽에 들어오니까 괜찮았던 거예요. 근데 36P는 200 이상이어서 안 됐던 거예요. 그렇다면 P가 이거 양변 20으로 나누시면 8이죠. 8 이렇게. 그러면서 동시에 36P는 200 이상이게끔 만들어줘야 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4까지로 일단 정수약분 하시면은 9분의 50이니까 얼마입니까? 5.5 이렇게 되네요. 그렇다면 5.5 이상이면서 5가 안 되네요. 5 넘어가네요. 그러면서 8보다 작은 뭐 소수 P가 얼마냐? 라고 물어봤기 때문에 정답이 7이 되겠죠.
보겠습니다. 지금 자연수의 양의 제곱근에 대응하는 점을 수직선 위에 나타내면 다음 그림과 같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자연수의 양의 제곱근, 자연수 1의 양의 제곱근, 루트 1이겠죠. 2의 양의 제곱근, 여기 어딘가 루트 2 있겠죠. 3의 양의 제곱근, 루트 3 얘기하는 거죠. 그럼 루트 4, 얘가 루트 4겠지. 그 다음에 루트 5, 6, 7, 8이 여기 이렇게 있을 거고요. 루트 9는 이거니까 이런 식으로 확인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에서 기억 보시면 7과 8 사이에는 자연수의 양의 제곱근에 대응하는 점이 14개 존재한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17번의 처음 문장부터가 자연수의 양의 제곱근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연수의 양의 제곱근이 이게 기억만 읽으면 당연히 모르지. 뭔 말이야, 자연수의 양의 제곱근? 이런 끊어읽기도 잘 못하잖아요. 근데 애초에 처음부터 이게 그러니까 이 점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거 알면은, 그래, 그러면 기억에서 봤을 때 내가 수직선 중에 일부분 7과 8을 따로 떼올 건데, 그러면 이 7은 사실상 49의 양의 제곱근을 표시한 거고, 얘는 64의 양의 제곱근을 표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 50의 양의 제곱근부터 63의 양의 제곱근까지 들어있겠죠. 이게 몇 개냐고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개수 셀 때 64랑 49 했으면 이게 총 개수 세기. 여러분들이 뭔가 부등호가 있을 때 잘 체크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A랑 어떤 B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A, B도 자연수. 자, 이렇게 A, B 다 포함시키면은 이 사이에 있는 자연수 X의 개수가 몇 개라고 어떻게 계산해요? 이게 만약에 한두 개면은 여러분들이 써보면 되지. 그치? 근데 내가 이런 거 물어볼 수 있대. 67에서 128까지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잖아. 67과 128을 포함해. 몇 개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 몇 개냐? X.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거를 정확하게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B에서 A를 뺄 건데요. 그러면 하나가 부족한 겁니다. 생각해봐. 이 숫자가 어려우니까 반대로 생각해 볼게요. 내가 1에서 10까지 얘들아 자연수 몇 개? 너무 쉽다. 1에서 10까지 10개겠지. 근데 그냥 빼면 뭐야? 9가 되잖아. 라고 생각해봐. 숫자를 맞춰줘야겠네. 그래서 양 끝을 다 포함시키려면요 플러스 1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둘 빼서 61인데 1 더해서 62개구나 이렇게. 자, 근데 만약에 내가 어느 한쪽은 포함이 안 되고요, 한쪽만 포함이 된다 라고 했을 때, 이럴 때는 개수가 그냥 당연히 B-A개겠죠. 어떤 이 양 끝을 포함시키느냐, 둘 중 하나를 포함시키느냐, 아니면 둘 다 포함을 안 시키느냐, 이렇게 갈 텐데, 이때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거 제일 쉬운 거 이걸로 비교를 해보자. 그럼 여기서는 2부터 9까지니까요, 여러분 8개예요. 그죠? 그죠? 8개죠. 2부터 9까지니까 1과 10 빼면, 양끝 빼면 8개잖아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판단해? 얘보다 2개가 차이가 나는 거잖아. 양끝을 빼버리니까. 그래서 빼기 1개. 이걸 좀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개수 물어보는 거 제곱근단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되고, 이때도 내가 사실 이 계산을 하고 싶을 때 63에서 50을 빼고 더하기 1 하실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49랑 64 제외하고 풀 거야 이러면은
64에서 49를 빼고 빼기 1. 당연히 둘 다 똑같은 수가 나와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개수를 잘 직접 맞춰줘야겠죠. 둘 다 계산해 보시면은 네 14가 되는 게 맞죠? 맞나요? 맞죠? 금요일 1일 테스트는 저기 57번에 나머지 좀 어렵고 기억 부분 난 따로 떼와서 내야지 다른 숫자들. 근데 그때는 7, 8로 안 물어보고 막 이상한 숫자 10 몇 이런 걸로 물어봐야지. 할 수 있지? 자, 그 다음 니은 보겠습니다. 사실 기억은 열심히 보통 유추가 가능하고요. 니은 볼게요. 자연수 n에 대하여 n과 3n 사이의 자연수의 양의 제곱근에 대응하는 점의 개수는 항상 홀수이다. 이것도 수직선 일부분만 떼와서 보겠습니다. 어떤 수직선이 있는데 n부터 3n까지가 있대요. 자, 그러면 얘가 사실상 무언가의 제곱근이냐 루트를 씌워봤을 때 얘는 루트 n 제곱이라는 거죠. 그러면 얘는 루트를 씌우면 루트 안에 뭘 써야 돼? 강연아? 예. 빨리 펴. 그러니까 혹시 둘 중 하나 해줄 수 있어? 숙제를 못한 것 같으면 숙제를 하든지. 그렇게 엎드릴 시간은 없을 것 같은데, 그치? 3n에 전체 제곱을 넣어야 되죠? 3n 제곱 하시면 안 되고 9n 제곱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이거 했잖아. 똑같이 합시다. 왜냐면 이게 지금 얘도 자연수이기 때문에요. 개수가요. 9n제곱에서 n제곱을 빼고 양끝 빼버릴 거니까 빼기 1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이게 개수예요. 얘가 항상 홀수냐고 물어본 거거든요. 8n제곱 빼기 1? 얘들아, 여기까지가 누가 봐도 짝수인데 n제곱을 하고 8을 곱했는데 짝수가 아닐 리가 없잖아. 짝수에서 1을 뺐더니 항상 홀수냐고 물어봤어요. 네, 맞습니다. 계산으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식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면 n으로 나왔으니까. 자, 두 자연수 mn에 대하여 디귿 볼게요. m2, 4, 1에 뭐가 루트 n제곱 플러스 1이 이게 1과 n 사이의 자연수에 대응하는 점의 개수는 m이다 이랬어. (1과 n) 사이의 자연수에 대응하는 점의 개수. 뭔 말이지? 1과 n이 있는데 수직선상에 정수 n은 몰라요. 얘가 10인지 100인지 1000인지 모릅니다. 그럼 이제 갈 거잖아요. 근데 얘가 당연히 루트 n 제곱일 텐데 그 다음 숫자라는 거 아니야. 예를 들어 루트 49에 그 다음에 루트 50을 이 안에 바로 앞에 찍는 것처럼 아마 여기에 찍겠지. 무엇을? 루트 n제곱에 플러스 1을.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봤을 때 문제에서 얘가 자연수 mn에 대해서 m과 m 플러스 1 사이에 있다라는 게 지금 얘의 설명이거든요. 그러면 m의 값이 곧 여기 n과 같아진다라는 설명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런데 이게 모든 자연수에서도 다 성립하는지를 봐야 하거든요. n 자체가 1이면 루트 2인데
루트 2 자체는 1 이상 2 미만이죠. n의 자리에다가 모든 자연수에도 다 그러한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확인 작업을 해줄 건데 n 자리에다가 2를 집어넣으시면 루트 5가 돼요. 아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되겠죠? 문제에서 (1과 n) 사이에잖아요. 아 여기 약간 여러분 여기에다 표시를 좀 해줄게요. 문제 교재에 살짝 표시를 해보세요. 아니면 뭐 따로 노트에 쓰던가. 요 부분 때문에 지금 디귿이 중요한데 요 사이에 라는 말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 자연수 1과 n 사이의 자연수, 1과 1 사이의 자연수라는 게 사실 1과 1 사이의 자연수가 뭐지? 1과 1 사이의 자연수 1과 1 사이의 자연수 이 사이에라는 건요 보통은 이 범위 포함을 안 합니다. 포함하지 않아요. 이렇게 사이에라는 멘트는요 1과 n을 포함하지 않아요. 그럼 1과 1 사이의 자연수는 없는 거죠. 1과 1 사이의 자연수가 어딨어? 근데 한계가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 말이 안 돼요. 예,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1과 n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n과 m을 동일하게 봤을 때 이 사이에 2부터 n-1까지의 자연수 계산을 해보면은 얘에서 얘 빼고 빼기 2 하실 거니까 n-2개거든요. 근데 n과 m이 같다라는 거를 이 수직선 보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m개가 아니라 n-2개로 보셔야 정확합니다. 사이에라는 멘트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없습니다. 얘는 애초에 자연수가 없고 그러면 1과 2 사이에 자연수 없다. 여기도 자연수 없다. 이렇게 확인하실 수도 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값이 가장 큰 것은인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를 많이 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얘를 절대값으로 바꾸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절대값을 친 이후면 무조건 양수일 거잖아요. 우리가 이걸 별도로 계산하지 않더라도 1, 2, 5번의 값은 무조건 양수입니다. 왜냐면 절대값을 씌운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근데 3과 4는 절대값을 씌웠다가 그 앞에 마이너스를 막판에 붙여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음수예요. 여러분들이 찍으시더라도 3번이나 4번 중에서는 찍을 수가 없어요. 예. 가장 크다고 했는데 음수를 고르면 안 되겠죠. 자, 이제부터 그러면 이 양수들 중에서 절대값이 제일 큰 거를 확인을 해야 하는데 항상 이렇게 써놓고 갈 거예요. x-1이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확인할 건데요. x 자체가 음수기 때문에
얘는 전체적으로 음수라서 마이너스 9,000원 나올 겁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자, x 플러스 1인데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크네요. 아, 그래?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고? 양수겠네요? 아닌가요? 맞죠? 반응이 자, y도 문제에서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y 플러스 1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 보셨을 때, 자, 어쨌든 크기가 크다 작다 비교할 때는 적당한 값을 대입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는데, 생각해봅시다. x 자체는 음수예요. 문제에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x 자체는 음수인데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같은 거 넣어서 확인해 보시면 얘는 당연히 1보다 절대값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 앞에 마이너스가 붙었기 때문에 얘가 절대값이 제일 큰 양수여서 이 값이 제일 클 겁니다. 자, 23번 볼게요. 자, 예를 들어 하면서 나와 있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는 문제 이거 뭔 말인지 혹시 모를 수 있으니 잘 이해를 해봐라 이 얘기예요. 지금 보시면은 루트 6 같은 경우는 문제에서 2랑 2분의 5 사이래요. 근데 생각해보시면은 문제에서 제곱근표를 안 줬지만 한번 확인해보고 갈게요. 제일 뒤에 제곱근표 있으면 볼까요? 루트 6이 대략 얼마인지 제곱근표에서 한번 확인해봐 주시죠. 제일 빨리 찾는 사람 얘기 좀 해봐. 루트 6의 근사값 교재 맨 뒤에 제곱근표 있으니까 루트 6 얼마야? 네, 고맙습니다. 2.44분에요. 어떻게 찾는 거야? 6.0을 먼저 찾아야지. 그치? 6.0 찾고 그다음 바로 0 있는 거니까 2.44구야. 자, 2.44구를 반올림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어디서?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 여기서 반올림을 한대요. 4네? 그러니까 어떻게? 버려야겠죠? 예.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얘를 반올림하면은 2가 되는구나. 이래서 F6이 2다 이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제곱근표를 다 뒤져가면서 찾는 게 애초에 문제 의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될까봐 제가 설명을 같이 해드린 거고, 이 문제는 애초에 그렇게 풀 수가 없습니다. 뭘로 확인한 거냐면 반올림을 해서 2가 돼야 되는 수인데, 그러면 반올림한 값이 2라면요 그 어떠한 수는 1.5 이상 2.5 미만이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계셔야 해요. 왜냐면 2.449, 2.4보다는 크다 얘들아. 2.4에서 끊으시면 안 되고 2.4보다는 커. 뒤에 소수점이 더 붙어있기 때문에.
근데 뒤에 4구가 오든 9구가 오든 상관없이 내가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보기로 했잖아요. 이게 5가 아니면 무조건 버려서 반올림해서 2 만드는 거니까요. 2.5 미만이고요. 1.5부터는 반올림해서 2 되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게 중요했던 겁니다. 2.5잖아요. 맞아? 문제에서 그렇다고 하니까 맞겠지. 맞는지 아닌지 만약에 너네가 이거 가지고 나중에 여기 나왔어. 다음에 팡션 낼까? 이거 대소 비교를 옳은지 아닌지 판단하는 문제가 나왔어. 어떻게 판단할 거야? 마음 없어. 당시에 내야겠어. 루트 6과 2분의 5의 대소 비교를 하여라. 내야겠어. 갑자기요? 이 타이밍에? 이렇게 중요한 타이밍에? 세수 한 번만. 아, 잠 깨려고, 그치? 아, 빨리 갔다 오세요. 자, 얘는 유리수고 얘는 무리수니까 비교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할 거야? 제곱을 해요. 네, 왜냐면 루트를 동시에 씌웁시다. 맞죠? 얘가 루트에 씌우면은 루트 안에 뭐라고 쓰면 됩니까? 뭐라고 쓰면 됩니까? 4분의 25가 되겠죠. 고마워요. 예, 4분의 25랑 비교를 하자는 거죠. 얘가 6과 4분의 1 아니야? 약간 초등학생처럼 대분수 쓰면 그치?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자면 6보다 좀 크잖아. 당연히 이거 바꿔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우리는 F5, 6, 7 F7은 루트 7을 반올림하면 2로 갈까 3으로 갈까? 이게 2와 3 사이인 건 알겠잖아. 근데 1로 갈지 1로 갈지를 지금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조금 더 어려운 거잖아요. 어디로 갈까요? 반올림하면? 루트 7을 반올림하면 3으로 갈 것 같죠? 아 왠지 2.445까지 왔으면 아무래도 2.5를 넘겠지. 근데 이제 그 이후부터를 우리가 끊어서 확인을 해야 되니까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한다. 무엇을? 소수점 기준으로 좀 봐보도록 할게요. 반올림 나와 있으면 그냥 소수로 보는 게 낫습니다. 얘가 지금 2.5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2.5에 제곱을 하시면 6.25 맞죠? 6과 4분의 1. 그럼 우리는 이 반올림하는 기준이 되는 걸로 몇 점 5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해줘야 되냐? 2.5가 루트 6.25랑 같은 값인 걸 확인을 했잖아. 이걸 확인해. 3.5는 그래서 루트 얼마? 4.5 5.5 이런 거 해야 돼. 문제에서 31까지 했으니까 내 생각에 6.5도 해줘야 될 것 같아. 31 물어봤어. 자, 채워봐. 시작. 미리 혹시 계산한 친구들은 뭐 좋은 거고 계산은 계산해드림. 잠깐 기다려줄게요. 자, 그러면 사실상 35에 제곱해달라는 얘기죠. 소수점 자리 맞춰가지고. 네, 계산해주세요. 이따 봐. 아무래도 두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 뭐 이런 거를 해야 하는데 3.5면은 이렇게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F5와 F6은 6까지는 왜 6.25 이게 기준이니까요. 2고요. 6.25를 넘어가는 7부터 12.25 전까지, 그러니까 F12까지는 네, 반올림에서 3이 나올 겁니다. F13부터 F20까지는 네, 4 이렇게. 그 다음에 20.25를 넘어가는 루트 21부터는 반올림 했을 때 5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1부터 어디까지? 30까지는 5. 그 다음에 루트 31은 네, 반올림 했을 때 6이 나오는 값이다. 우리가 여기까지 다 더해줘야 하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 제곱근 문제에선 개수 세는 게 여러분들이 잘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2개고요. 7부터 12까지 몇 개인지 계산 안 해놓으면 이거 다 혼자 쓰고 있을 거야. 몇 개인지 정확하게 체크를 안 해놓으면 틀리겠죠. 여기 이 전 걸로 세요. 이게 딱 이 차이 빼시면 되거든요. 6개 빼면,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 걸 빼는 거는 빼고 어차피 더하기 1 할 거잖아. 전 걸 빼는 게 낫겠죠. 한 번에 8개 전 걸 빼는 게 낫겠죠. 10개 얘는 1개. 그러니까 답은 얘를 계산한 것이다. 계산 안 할게요. 여러분 계산해서 좀 갖고 가세요. 자, 24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양 끝이 정수인 게 명확하면 아까 부등식 가지고 개수 세는 거를 쓰면 되는데, 양 끝이 이렇게 정수가 아닌 수가 나오면은 생각을 좀 따로 해줘 봐야 돼요. 문제에서 정수 AB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 AB도 정수래요. 루트 2가 원래 1점 얼마일 텐데, 그죠? 거기에 정수 A를 더했으면 같이 이렇게 올라와 주겠죠? 부등식의 성질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 수직선 상에다 표시를 좀 해볼 거야. 수직선. 대소 비교는 무조건 수직선 상이고. 얘는 참고로 무리수. A가 정수지만 루트 2가 무리수니까 이 무리수가 어떠한 두 정수 사이에 있는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있을 수 있죠. 이건 제가 쓴 건 정수도, 이건 정수예요. 정수 사이에 어떤 무리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비슷한 짓을 여기서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루트 5라는 무리수가 나와 있는데 얘는 2점 얼마 되는 그러한 무한소수겠죠. 양변에 마이너스 하시면은 부등호 방향이 바뀔 거고요. 거기에 이제 b를 더해 주시면은 b-3과 b-2 사이가 있겠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어떤 무리수 b 루트 5 이렇게 있을 텐데, 그건 b-3이 당연히 뭐 다 앞에 와야 되는 거고요. 부등호 순서 잘 보세요. b-2 요 사이 있겠죠?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쓴 건 다 정수들입니다. 그러한 얘와 얘 사이에 정수가 3개 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있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봐봐. 이게 A 플러스 2면 그 다음 정수는 원래 A 플러스 3일 거 아니야? 그 다음 정수는 A 플러스 4겠지. 안타깝게도 저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BA가 얼마인지는 구할 길이 없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주었다 깨어나도 못 구해요. 다만 뭘 구할 수 있냐? A와 B가 원래부터 정수였다면 이거에 맞춰서 A 플러스 4와 B 마이너스 3이 같은 값이겠구나. 문제에서 원하는 건 B 마이너스 A가 얼마인지입니다. 이 항에서 보시는 거예요. B 마이너스 A가 B와 A 정수 A, B의 차이가 7이라는 것만 확인해야 되지 각각의 개별적인 값이 얼마인지는 사실 이 문제에서는 더 이상 알 수 없습니다. 자, 문제에서 이게 여러분들이 풀 때 A, B를 못 구하는데 어떻게 B-A를 구하지? 라는 생각이 일단 1차적으로 들어야 되는데 이제 저랑 배운 거죠. A, B의 개별적인 값을 구하지 않더라도 정답을 구하는데 문제 없구나. 일단 저희 블랙라벨 이렇게 해봤고 필기 노트 한번 꺼내보실까요? 아 그래요? 뭐 알아서 하세요. 네. 뭐 하고 교재를 안 들고 왔는데 뭐 저한테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것인지 한번만 도와주세요. 필기 노트 하시고요. 네, 중3 기본 과정 할 때는 진짜 여러분들이 루트 계산도 못하는 상태로 들어왔는데 TV도 자시고 그 원에서 다 설명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냥 팁은 솔직히 몰라도 큰 지장 없고 그냥 알아두면 좋은 거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열심히 분명히 이 계산을 아까 열심히 하고 계셨을 텐데 제가 먼저 빠르게 적어버렸잖아요. 넌센스? 아니, 뭐 넌센스는 아닌데. 규칙 보이세요, 혹시? 제가 규칙이 있어서 빨리 쓸 수 있었던 거거든요. 전혀 모르는 것 같아. 아직 전혀 모르는 것 같아. 2호로 끝나네. 2호로 끝나. 좋은 지적이야.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여기서. 약간의 사고력? 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이제 내가 이제 이게 규칙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는 7.5가 루트 얼마인지도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느냐 계산 없이 이 칠판만 보고 680. 680? 네. 어떻게? 그 뭐? 소수에 앞에 있는 거에 플러스 1을 한 거를 그걸 곱하면은 그 앞에 때 나오네요. 오. 저 좀 그러니까 계획문 좀 주시면 안 돼요? 입 다물면 안 돼요? 시끄러 죽겠네. 네, 지금 얘기한 게 맞아요. 이거예요. 네, 계획문을 빌리기 위해 정말 눈물겨운 노력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긴 한데 제가 뭐 그런 걸로 아이 그 똑똑한 거 불성실한 건 불성실한 거지. 얼마나 잘해야 되는 더 잘해 100점도 맞고 진짜? 오늘 좀 그럼 이건 뭐겠어? 저는 87 562니까 2호네요 2호. 이렇게 56.25가 되는 규칙이에요. 근데 이게 근데 알면 좋다. 그냥 이론이 뭐죠? 이거 사실 다른 데서 별로 쓸 수가 없거든요. 일단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요 625 2호로 끝나는 건 맞는데요. 그 2호 앞에가 네, 이 숫자 가지고 얘가 2 곱하기 3이다. 요 숫자 가지고 여기 4다. 요 숫자 가지고 요러한 규칙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이것만 알면 사실 수학적으로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증명할게요. 제가 이게 몇십 오잖아요. 그죠? 식으로 나타내면 여러분 다 알 수, 이거 위조도 할 수 있지, 그치? 아니, 연방 시험 보고 왔는데 또 이거 못하면 안 되지. 10x 플러스 5 그 얘기한 거야. 전체 제곱하는 거죠. 곱셈공식 다 기억나십니까? 곱셈공식 이용해야 되는데. 뭐죠? 100x 제곱 플러스 100x 플러스 25. 그렇지. 자, 앞에 거 제곱 플러스 네, 여러분들 많이 까먹을 수 있으니까 일부러 적어드릴게요. 2ab 플러스 뒤에 거 제곱이었습니다. 그냥 앞에 제곱 뒤에 제곱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이거 꼭 들어가셔야 되죠? 자, 그러면 이게 100x 제곱 플러스 뭐야 이렇게 해서 이거 100이네. 자, 25는 여 25입니다. 끝자리 25들이 여기서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완전한 인수분해는 아닌데 여기만 묶어서 100x로 묶어버리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100자리가 앞에 이렇게 뺑빵빵 있으니까 요 10의 자리 숫자가 x일 때 x랑 그 다음 숫자 곱한 게 그 앞에 온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곱셈공식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증명이 가능해서 전체적으로 설명드려봤습니다. 네, 쓰시면서 들으시고 그래서 여담으로 이게 작년이잖아요. 2025 작년이잖아요. 왜 갑자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전혀 관심이 없으셨겠지만 작년 새해가 됐을 때 여러분들 입학할 여러분들 이제 기뻤겠지. 아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갑니다. 안 기뻤으려나? 모르겠어. 여러분들은 전혀 관심 없을 만한 주제지만 2025년이 됐을 때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어떤 수의 제곱인 수인 해가 없어요. 왜 왜지? 야 46의 제곱이 얼만데? 45의 제곱이 2025잖아. 그 어떤 자연수의 제곱수. 46의 제곱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곱셈공식을 이용하면은 좀 빨리 풀릴 수 있는데 뭐 40 플러스 6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50 저는 차로 해볼게요.
파크 제곱. 이럴 때 쓰는 거야. 파크 제곱. 그 46 곱하기 46. 그만 좀 해. 그만해. 네, 50제곱 마이너스 2, 54야. 벌써부터 계산이 쉬워질 것 같은 이 느낌. 플러스, 네, 4의 제곱이네요. 그러면은, 벌써부터 2500, 너네 2500년까지 살 거야? 그래도 400이 줄어들었다, 얘들아.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혹시 이때까지, 너네는 살 수 있을 것 같아, 얘들아. 난 안 될 것 같아. 너네는, 왜? 요즘 이렇게 장수하면 되지. 너네 이제 한 104, 105살? 도전! 혹시 나는 이미 아마 없을 거야, 얘들아. 그쯤 되면 난 없겠지. 그래서 그런 여자분 얘기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혀 모르겠죠. 2025년이 됐을 때 2025년이 뭐가 중요해? 내가 지금 중학생이 된다라는 게 중요하지. 월요일에 시험지 좀 들어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치시고 다 내고 가셔야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오답용에도 여러분들이 이름을 써주셔야 사실 제가 다음 시간에 나눠드리니까 배부가 가능합니다. 이름이 안 써있으면 제가 보통 안에 막 들춰보고 글씨체 비교하고 이렇게 이제 좀 힘들게 체크를 하니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답용이 어디 있을지 안 보이지? 혹시 이름을 안 썼을까? 기억이 안 나지? 이름을 안 쓴 혹시 이것이 자네의 것일 수 있어. 이름을 안 쓴 게 하나 적발이 되니까. 그것도 그냥 내 마음이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때 첫 수업에 강조했던 여러 문제들을 내긴 했는데 여기서 그 다음 이어서 필기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 유형들이 자주 나오는데 이렇게 지금 곱셈식이나 나눗셈을 이용했을 때요. 이렇게 이용했을 때는 이 180이라는 숫자를 소인수분해를 해주시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 제가 동그라미 1번이 있고 동그라미 2번이라고 매겨보면은 지금 그냥 n을 곱하는 자연수인 n을 이 말도 꼭 들어가야 되고요. n 자체가 자연수가 아니면은 사실 종류가 너무 많아지고 계산이 안 되겠죠. 그래서 n이 될 수 있는 게 1번에 같은 경우에는 그래 5가 부족하구나. 그래서 5 곱하기 어떤 것의 제곱, 어떤 자연수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여기는 아무거나 다 들어갈 수 있는데 2번은 좀 다를 것 같습니다. 아무거나 다 들어갈 수는 없고 이게 지금 나눗셈인 경우에는 잘 주의해 주셔야 되는데 이거를 180을 나눌 수 있게끔 180의 약수로 들어가야 되죠. 그죠? 네, 아무거나 들어가면 안 되고 지금 얘는 n이 확인해줘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뭘 잘 계산을 했더라도 이게 분수꼴로 남아버리면 예를 들어 내가 n자리에다가 뭐 720을 넣었어. 무리수에서 탈출은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거 계산하시면 이제 루트 4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무리수가 아닌 건 맞는데 무리수가 아니게 하는 이 조건이 아니라 자연수가 되게 하는을 제가 조건으로 달아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자연수 아니어서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수꼴 같은 경우에서는요, 이렇게 뭔가 약분을 했을 때 될 수 있게 확인을 해서 될 수 있는 게 사실 많지 않습니다. 좀 쳤네요. 네, 나머지는 쉬는 시간 이후에 이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너 다른 친구들 수업 방해하지 마. 혼자 지금 쓱쓱 자, 뭐 1시간 동안 그러고 있어.